또 한여의 슈퍼재능이 등장했다. 18세 지로나의 진주, 김민수. 한국인 8번째 라리가 데뷔, 성공. 또 한여의 슈퍼재능이 등장했다. 지로나의 원더키드 2006년생 공격수 김민수, 18지로나가 주인공이다. 김민수는 20일, 한국 시각, 스페인 지로나의 무니시팔 데 몬틸리비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0라운드에서 깜짝 데뷔했다. 후반 27분 교체로 투입돼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국인 선수가 프리메라리가에서 뛴 것은 이천수, 이호진, 박주영, 김영규, 이강인, 백승호, 기성용에 이어 8번째다. 김민수는 지로나가 애지중지 키운 슈퍼 유망주다. 김민수는 경기도 광주 선동초, 광주초를 거쳐 어린 시절 스페인에 넘어가 해외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시이 메르칸틸, CF담을 거친 김민수는 지난 2022년 지로나 U19, 19세 이하 팀에 합류했다. 19세 이하 리그에서 4경기 3골을 넣으며 좋은 활약을 펼친 김민수는 곧바로 지로나 B팀으로 콜업됐다. 지로나 B팀에서도 빼어난 모습을 보인 김민수는 아카데미 최고의 재능 중 하나로 불렸다. 최근에는 현지 매체로부터 지로나의 진주라는 호평을 받았다. 사실 지난 시즌부터 1군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넌 이유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프리메라리가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 외 국적 선수들은 3명만 스쿼드에 넣을 수 있다. 김민수는 올 시즌에도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스리그 페이노르트전에서 한 골 -1 도움을 올리며 스포르트로부터 김민수는 한 단계 높은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유스보다는 B팀 선수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최근 지로나 1군의 주전급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쓰러지며 기회를 받았다. 경기 전 미첼 감독은 21일 동안 7경기를 치르는데 선수가 부족하다. 아카데미에서 5명이 선수를 불러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김민수였다. 김민수는 결국 꿈에 그리던 프리메라리가 데뷔 전에 성공했다. 벤치에서 대기하던 김민수는 후반 27분 수비수 알레한드로 프란세스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오른쪽 날개로 투입된 김민수는 슈팅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20여 분 동안 터치 11회, 패스 성공 6회, 시도 6회, 그라운드 경합 승리 1회, 시도 2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평점 6.5점을 줬다. 데뷔 전부터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빽빽한 스케줄 속 출전 시간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민수는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이 선 전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지녔다. 드리블 돌파가 빼어나 제2위 이강인으로 불리고 있다. 득점력의 패스 능력도 갖추었다는 평가다. 고무적인 것은 스피드까지 갖춰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이다. 최근 토트넘행을 확정지은 고등잉어 양민혁, 강원FC과 동갑내기로 기대만큼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2선에 또 다른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편 지로나는 전반 44분 미켈 오야르사발에게 허용한 득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0대1로 패했다. 지로나는 이번 시즌 3승 3무 4패, 승점 12로 13위에 랭크됐다. 특히 김민수의 출전으로 쿠보 다케우사와의 미니 한일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미쳤다. 이강인, 32분만 뛰고도 리그 4호 골 폭발. PSG는 스트라스부르의 4에서 2승, 리그앙 리뷰. 이강인, 23, 이후반 13분 교체 출전에 32분가량을 소화하며 리그 4호 골을 터뜨렸다. 파리 생제르맹은 스트라스부르의 4에서 2승리를 거뒀다. PSG는 20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25 프랑스 리그앙 8라운드에서 스트라스부르의 4에서 2로 승리했다. 홈팀 PSG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켰고 루카스 베랄두, 윌리엄 파초, 밀란 슈크리니아르,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백사를 구축했다. 중원은 주앙 네베스, 비티냐, 세니 마율루가 이뤘고 전방 스리톱에는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 데지레 두에가 나섰다.
원정팀 스트라스부르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조르제 페트로비치가 골문을 지켰고 디에고 모레이라 마마두 사르 아바카르 실라 마르뱅 세나야가 백사를 구축했다. 3선에는 안드레이 산토스와 주니오르 음악가가 위치했고 2선에 세바스티안 나나시 하빕 디아라 딜란 박화가 포진했다. 최전방 원톱에는 엠마누엘 에메가가 나섰다. PSG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경기 전 워밍업으로 몸을 풀고 있다. 저작권자, 시, 연합뉴스, 무단 전제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날 엘리케 감독은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A매치 휴식기가 끝난 뒤 치러지는 첫 경기였고 다가오는 주중 PSV 에인트호번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었기에 굳이 무리해서 주전을 기용할 이유는 없었다. 이강인은 지난 니스전에 이어 이날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강인은 이번 A매치 기간 한국 대표팀에서 2경기 모두 선발 출전해 90분 가까이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무리하게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다. 경기를 주도해 나간 PSG는 전반 18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다. 앞서 한 차례 슈팅으로 골대를 맞췄던 마율루가 왼쪽에서 연결한 바르콜라의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마율루의 득점으로 전반을 1에서 0으로 마친 PSG는 후반 초반 추가골까지 터뜨리며 달아났다. 후반 2분 오른쪽에서 시도한 두 회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흘러나왔고 아센시오가 골문 앞에서 집중력 있게 밀어넣으면서 추가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도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13분 오른쪽 측면에서 박화가 연결한 크로스를 교체 투입된 세쿠마라가 마무리하면서 추격골을 터뜨렸다. 실점 직후 엘리케 감독은 곧바로 이강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후반 13분 아센시오가 빠지고 이강인이 교체 투입되며 최전방 제로톱 역할을 맡았다. 이강인은 투입되자마자 곧바로 절묘한 패스를 연결했다. 후반 19분 페널티 박스 앞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로빙 패스를 연결했고 바르콜라가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지며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취소되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곧바로 PSG의 추가골이 터졌다. 후반 21분 후방에서 파초가 수비 뒷공간을 향해 패스를 연결했고 바르콜라가 밀어 넣으면서 다시 2골 차로 리드를 벌렸다. 후반 45분 이강인의 쐐기골이 터졌다. 오른쪽에서 네베스가 내준 컷백 패스를 이강인이 오른발로 밀어 넣으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이강인의 리그 4호 골이었다. 추가 시간 2분 스트라스부르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이미 시간이 역부족이었다. 결국 PSG의 4에서 2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다. 3. 손흥민. 또 하나의 대기록 수립. 런던의 왕, 확정. 킹 앙리 플러스. 골머신 케인 소환. 대체 뭐길래? 부상을 털고 토트넘 호스퍼의 에이스로 돌아온 손흥민이 현 시점 런던의 왕으로 등극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20일 한국 시간 손흥민이 웨스트햄전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로 열린 런던 더비에서 통산 20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옵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런던 더비에서 20골을 넣었다. 이는 티에리 앙리, 해리 케인 이상 30골, 다음으로 많은 리그 기록이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이날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리그 3호 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27일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 부상을 당해 3주간 결장했던 손흥민은 이날 복귀전을 치렀다. 왼쪽 공격수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부터 날카로운 슈팅과 활발한 움직임으로 웨스트햄 오른쪽 수비수인 아론 완 비사카를 힘들게 했다. 손흥민은 전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더니 후반에 결국 팀의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1에서 1로 팽팽하던 후반 6분 우도기가 박스 안으로 깊이 침투하면서 손흥민의 패스를 지켰다. 뒤로 돌아 패스를 내줬고
비수마가 전제하면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 역전골을 터뜨렸다. 3분 뒤에는 쿨루세브스키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박스 오른쪽으로 전진했다. 수비를 달고 기다리면서 뒤돌아오는 손흥민에게 연결했다. 손흥민은 바로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레올라가 찬 공이 토디보 맞고 들어가 자책골로 기록됐다. 후반 14분 사르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차단한 뒤 왼쪽에 벌려져 있던 손흥민에게 킬패스를 했다. 손흥민은 수비 한 명을 두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뒤 감각적인 왼발 슈팅을 시도해 팀의 네 번째 골에 성공했다. 손흥민 득점 직후 결정적인 기회에서도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것이 골포스트를 강타하고 나와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후 손흥민은 티모 베르너와 교체돼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다. 손흥민 본인도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그는 경기 후 중계방송사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장에 돌아와 기쁘다.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결과를 가져오면 더욱 그렇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득점 상황에 대해선 공을 가졌을 때 난 1대1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난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했고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런던 더비 홈 원정을 통틀어서는 27골을 넣었는데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총 7골을 넣었다. 그가 가장 많이 골을 넣은 런던팀은 크리스탈 팰리스로 그의 2015에서 2016 시즌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포함해 도합 9골을 넣었다.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 아스널에게도 7골을 넣은 손흥민은 첼시를 상대로는 단 2골에 그치고 있고 풀럼, 브렌트포드에게 각각 1골씩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통산 165골 85도움을 기록해 총 25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는 대기록도 세웠다. 한편 부상으로 빠져있던 손흥민은 한동안 잘 쉬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팬들의 응원이 놀랍다. 난 3주를 빠졌고 대표팀에도 가지 않았다. 이런 팬들 앞에서 뛰는 것이 큰 영광이고 팬들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 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때때로 부상으로 빠진 기간은 좋을 수 있다. 우리는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2에서 3주를 빠지는 건 스스로 재충전하기에 완벽했고 오늘 난 정말 좋았다 라고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또 얼마 남지 않은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을 의식한 것인지 32세로 마냥 젊지 않은 나이에 치르고 있는 경기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난 슬프게도 32세다. 그래서 나는 경기 하나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 경기가 지나가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래서 매 경기에 나는 진지하게 임하고 커리어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임한다. 목요일 알크마르전은 내가 기대하는 또 다른 경기일 것이다. 난 우리가 즐거운 경기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